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목요일 벌써 1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어떻게 시장을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여전히 좋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상로 멘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시장 자체 어제는 또 크게 올랐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한 또 조정이 좀 나타나는 형국이고 시세의 연속성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죠? 그런 연속적인 부분, 연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선택을 해야만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꼭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크게 오르는 종목보다는 앞으로 크게 오를 수 있는 기업을 선택을 하시는 조금 거시적인 관점으로 나무보다는 숲을 바라보시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시는 투자자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뭐 전화 상담이나 문자 상담 밑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전화는 02-31 몇 번이죠? 3153-2611번,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지금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49%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 1951.56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시장 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그죠? 쉽게 올라갈 듯 보였지만 쉽게 올라가지 않고 그 말인 즉슨 하루하루 시세를 보다가는 돈이 또 내려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자, 그러면 수급적인 분위기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주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 세력입니다. 자, 개인 위아더원 바로 인류죠, 우리죠. 그래서 세력이라고 지칭하기 조금 어렵고 그냥 일반적인 개인이 많이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외국인이 700억 가량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100억 가량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크게 급등을 시키고 난 다음에 오늘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가 오늘 확정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발표를 했는데도 좋았는지 나빴는지 일단은 지수는 오르고 있네요. 3% 정도 오르고 있고요. 자, SK하이닉스 0.2%대 강세, 현대차 0.8% 약세, 한국전력도 약세 보이고 포스코 또다시 빠지네요. 마이너스 2%. 야, 네이버가 또다시 빠집니다. 마이너스 3.2% 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SK텔레콤 0.7%, 그리고 삼성전자 우도 마찬가지로 3.7%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어제 시장을 이끌었던 신한지주 삼성생명이 오늘은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건설업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 건설업종이 다 사라졌습니다. 건설업종 오늘도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산업, 대림산업 마찬가지고요. 현대건설 마찬가지고 GS건설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건설주 왜 이렇게 빠질까요? 부동산 대책 9월 11일 날 또다시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에 대한 업황은 글쎄요, 주변에 어느 정도 우리가 건설 경기 자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만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회전율 자체가 조금 높아져야지 건설 경기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런 대중적인 부분 자체의 집이 어느 정도 가격대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건설주가 상승 탄력 자체가 조금 제한되는 모습이고,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국내에서 아파트 단지 한 개를 계약을 받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배관공사 한 개를 뚫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해외에 대한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구나. 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바로 해외에 대한 매출 자체가 크게 나타나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서비스 업종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서비스 업종이 지금 LG, NHN 뭐 마찬가지고요. 자, 네이버죠, 네이버. 자, 참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고. 자, 서비스업 지수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인데요. 우리가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제야 자체를 우리가 받는 부분을 서비스 업종이라고 하죠. 이 서비스 업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계에 대한 소득 자체가 바로 민간 소비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민간 소비로 이어지지 않음으로써 가계 대출이 크게 증가를 했죠. 가계 대출 부분을 빠짐으로써 소비가 아직까지 크게 안 일어나면서 이 서비스업 지수 자체도 지금 큰 폭의 상승보다는 하락 권역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좀 더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 전에 많이 움직였던 종목군 삼성전자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삼성전자가 확정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3.3% 정도 올라가는 모습인데, 자, 뉴스 어떤 뉴스였냐면 우리가 잠정 이익으로 알고 있던 부분보다도 더 못 나왔다는 거죠. 시장의 컨센서스를 더욱더 하회하는 결과치를 나타냈었고, 영업이익은 4조 6천억 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C 부분,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 부분에 대해서 다시 1조 원대로 추락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났었고요. 이번 분기에 좀 더 열심히 했던 부분은 바로 반도체 분야였다는 거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냥 안 좋다는 뉴스가 나타났는데도 왜 주가는 도리어 올라갈까요? 악재가 반영되었다고 시장은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삼성전자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꾸준히 팔았던 게 누구였죠? 바로 기관이 꾸준히 팔았고요. 외국인은 매수세, 수동적인 매수세에 임해줬습니다. 자, 기관이 꾸준히 팔았던 이유, 영업 잠정적인 실적을 발표하고도 꾸준히 팔았습니다. 그 말인 즉슨 기관은 더 안 좋은 확정 영업이익이 발표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제부터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네이버 같이 보겠습니다. 네이버도 3분기 실적이 부진했다는 뉴스가 나타났다는 거죠. 자, 제가 네이버 뭐라고 말씀드렸죠? 올라가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왜 힘들까요? 우리가 시장 자체를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실적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음이 거대 공룡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의 점유율은 70%를 넘었었고요. 하지만 그 관계에서 점유율을 줄일 수밖에 없고, 가장 큰 캐시카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광고비에 대한 매출은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럼 코스닥으로 한번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코스닥이 오늘 559.9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0.1%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강보합이었다가 지금 약보합으로 다시 한 번 더 넘어오는 부분이고,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상당한 힘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는 부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수급적인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개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세력입니까? 우리 인류입니다. 사람,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 오늘 117억 원 가까이를 매수를 하는데 시장을 이끌기는 역부족이겠죠. 외국인과 기관의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3.5%가 빠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여전히 역시 마이너스 1%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파라다이스도 1%대 약세, 동서 2.3% 약세, 그리고 컴투스는 강보합권 유지해주고 있네요.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메디톡스가 마이너스 1%대 약세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로엔이 플러스 1.7%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도 강보합권, 약보합권 서로 엇갈리면서 그런 모습, 종목별 장세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환경의 모습이고, 자,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종목, 미디어플렉스 오늘 4.7%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의 특징 종목군을 뽑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만큼 시장이 눈치보기 장세가 조금 연출이 되는 부분이었고, 개별주 장세가 진행이 됐거든요. 에볼라, 지금 또다시 급락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게임주, 이제 많이 묻다 아이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거기에서 미디어 플렉스, 왜 올라갈까요? 투자 배급사 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중국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투자가 들어왔다는 거, 투자 유치를 받았다는 거죠. 자, 미디어 플렉스, 혹시나 나도 이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오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배급을 많이 했었죠. 배급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점유율 자체가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미디어 플렉스도 3분기에 개선될 수 있는 실적을 분명히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오늘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점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환율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보겠습니다. 자, 환율을 한번 보시면요. 다시 오늘 1053원대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고 6원 오르는 모습입니다. 자, 간밤에 다우 증시에서 상당 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 권사이드블 금리 자체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내년 초반까지도 이런 말 자체는 잠식시키겠다고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16년 초라든지 아니면 내년 후반 2015년 후반기에 다시 한번 이 얘기가 거론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이고요. 그럼 매파적인 부분보다는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시장의 분위기였다. 자,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것은 시장을 올리려는 부분, 그리고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부분이 더욱더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박스권 자체를 유지하면서 환율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지수는요. 오늘의 마감 예상 포인트는 1940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좀 더 시장이 빠질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빨리 전화를 하세요. 행동이 바뀌어야지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 행동 저희와 함께 같이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어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사클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수급의 김선윤. 네, 상차트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오늘 조금 밀렸어요. 네, 뭐 걱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어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건전한 조정이라고 조금은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뭐 오늘 시장에서 단연 눈에 띄는 종목 첫 번째 뭡니까?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현재 2.5%대까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을 합니다. 야, 삼성전자가 이제 좀 정말 가는 건가? 가는 건가? 뭐 실적에 대한 확대 포인트? 여러 가지 포인트?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네. 뭐 금속 올랐나? 이런 거 포인트 말고 4분기 때가 어떤 흐름이 나올까요? 재고에 대한 부분도 염두가 되긴 하지만 다시 또 시선을 잡는 것은 빠질 만큼 빠졌고 그 다음에 뭘까요? 갤럭시 노트 4와 엣지
이 엣지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조금 자리 잡아주면서 판매량 증가와 더불어 조금 그나마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재고에 대한 부분을 신규 스마트폰 판매가 덮어버리는 그런 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추가적인 확인은 좀 필요하다는 판단이긴 한데, 어쨌든 거의 뭐 바닥에 대한 포인트가 잡혔는지 상승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심하죠. 12%가량 빠집니다. 3분기는 잘 나왔는데 4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하면서 증권가에서, 거의 모든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어떻게 해요? 내다 꽂아버립니다. 11만 원까지도 현재 있네요. 자, 오늘 그래서 급락하고 있는 모습들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LG화학을 내다 꽂아버리더니만 롯데케미컬 내다 꽂아버리고 현대차를 내다 꽂아버리고, 그냥 이런 흐름들, 그냥 실적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거나 이상해버리면 절대 봐주질 않습니다. 실적이 좋다고 해서 또 올리나요? 하루 쫙 올리고 또 약간 조정거리고 올리긴 하지만 하락에 대해서 민감하죠, 저희가. 자, LG이노텍이나 전자는 제가 계속 좋게 말씀드리진 않았던 종목이긴 한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급하게 당장에 이 종목을 정리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힘들 내시라고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다시 오를 겁니다. 아셨죠?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저희 보유 종목 좀 보고 올게요.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제가요, 하이스코를 제가 정말 죄송스럽지만 빼버렸습니다. 예. 네, 이성현 선생님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예, 저는 종목이 없습니다. 아, 네. 그 말씀을 드릴. 예. 자, 하이스코를 죄송합니다. 왜 저렇게 장기침이 많은지. 자, 하이스코를 뺐어요. 13% 손절 썼습니다. 라인의 이탈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피하고 보자는 것이 제 판단이었어요. 물산도 마찬가지였죠. 삼성물산은 제가 뭐라고요? 다시 좀 올라가 주면서 7만원, 7만 1,000원대 위로 다시 한번 상승하는 거 그림 나오면 제가 매수 의견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때 다시 매수하게 되면은 분명히 손해본 만큼 그 이상 수익이 나올 겁니다. 하이스코도 이 라인층 깨면 안 되는데 깨고 내려갔어요. 다시 올라간다면 그때 좀 잡아볼게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일단 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 원칙이 있죠? 10%씩 삽니다. 10%씩이요. 10%죠. 그러니까 전체 비중에 대해 10%씩 사시니까 크게 일단 손해 안 받습니다. 그렇죠? 무작정 막 20%, 30% 사시면 안 돼요. 제가 하는 스타일에 대해서는 10%씩 하셔야 됩니다.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금이 많죠. 그래서 그 현금 가지고 어떤 종목을 최근에 샀습니까? 크레듀를 또 샀습니다. 그렇죠? 크레듀가 흐름이 좋아요. 오늘도 올라갑니다. 이거 오후장에서 추천드렸는데요.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 중에 일단 방송상에서 포트에서 제가 뺄 거예요. 네, 5% 이상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빼버리고, 그 다음에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양호한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 꾸준하게 다시 한번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잘 지켜보시고요. 공개방송 들어오시면 종목이 다르다는 거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저희 누적 수익률 보고 올게요. 네, 제가 많이 깎였습니다. 2배가 벌어졌습니다. 52에 112%입니다. 자, 제 보유, 추천주가 오늘 없습니다. 자, 이상했던 종목 언제 주실 겁니까? 네, 뭐 일단은 확실히 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게 바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 상황도 그렇게 뭐 좋은 시장 상황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다림의 여유 자체도 어느 정도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미학을 즐기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뭐 종목 추천 안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뭐 수익률 자체도 뭐 그 운칠기 3이라는 얘기가 있죠. 운이 7이고 뭐 그 실력이 3이라는 그런 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수익률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제가 요즘 뭐 쓰는 부분 자체가 또 잘 맞았기 때문에 또 큰 수익을 좀 거둘 수 있었던 부분이고 제가 곧 종목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현금 확보를 조금 해 두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추천 언제 하실지 모릅니다. 방송 놓치지 마시고 매번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자, 첫 종목입니다. 휘닉스홀딩스 매수할까요? 2558님 반갑습니다. 자, 의견은 저희들 다 X입니다. 휘닉스 홀딩스는요, 이거를 제가 5월달 강연회 때부터 부산이었을 거예요. 5월? 7월? 뭐 갈 때마다
매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라이 관련주로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언제 정말 많이 사면 되는 것이냐. 이건희 회장님의 신변에 조금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아마 좀 이슈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뭐 올라가다 말다 이런 식입니다. 네. 계속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은 주고 있어요. 매수할 수 있을 것도 같던 그런 포인트까지 왔어요. 잘 참으셨어요. 자, 조금만 더 참으셨다가 하시면 돼요. 흐름은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는 하단 추세까지 거의 온 상태이기 때문에 잘 보신 것 같아요. 내려왔다가요.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언제처럼 나와주면 되냐면요. 여기 짚어드릴게요. 8월 초나 아니면 6월이나 이런 그림들이 좀 보인다면 그때 조금 한번 매수를 해보세요. 당장에 급하게 매수하시는 것은 제가 말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좀 포인트에 대한 부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시고 광고주입니다. 보강그룹의 광고주이기도 한데요. 그 제일기획 쪽에서의 광고가 조금만 이쪽으로 온다면 참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런 포인트긴 한데 어쨌든 현 상황에서는 당장에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 좀 더 추이 지켜보신 이후에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에코플라스틱이네요. 매수할까요? 8516님 네, 반갑습니다. X입니다. 자, 이상노 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자, 뭐 새로운 플라스틱, 뭐 말 그대로 새로운 소재에 대한 분야다, 그죠? 어디에? 바로 자동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트렌드적인 부분 자체가 명확하게 바뀌게 되면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최근의 상황 자체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바로 자동차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맞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에코플라스틱이 어디에 납품하고 있습니까? 현대기아차 그룹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만 움직인다? 자, 그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조금 우리가 주가 자체를 매수에 대한 관점을 잡더라도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잡는 게 낫습니다. 지금 중국에서의 판매량 자체가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거는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시장에서는 현대차, 기아차가 비싸다라는 여론이 더욱더 많습니다. 제가 직접 중국어를 해석해 나가면서 사이트를 한번 봤었어요. 그런 부분, 그래서 판매량 자체도 예전만큼은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걸 좀 더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한번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자, 시청자님, 화면 가까이 조금 다가와 주세요. 조금 안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표시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지금 2,980원, 3,000원 자리인데, 이 자리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 요 자리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하단 권역이 한번 큰 급락이 한번 나타나고 난 다음에 고기를 한번 우리가 기회로 한번 이용을 해보자고요. 지금 자리 자체는 조금 애매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지지가 한번 나왔고 다시 한번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승을 하더라도 크게 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기다리시는 그런 전략. 그리고 2,980원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LG전자네요. 매도할까 169님 의견은요. 네, O하고 X입니다. 네, 제가 매도 의견을 드렸고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제는 가져가자고 의견을 드렸어요. 기억들 하실 거예요. 네, 그제였나요? 네, 근데 오늘은 네,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뭐 지수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조금 LG이노텍의 영향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LG그룹주 전반에 걸쳐 좋은 모습이 이제 안 나오고 있거든요. 좀 오늘 일장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피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 나오면 그때 한번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내려가는 그림입니다. 추세에 대해서는 그냥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오늘 장에 외인들과 기관들 매수 잡히고 있고 기타 보이는 매도가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꾸준한 기간의 매도에서 어제 매수로 돌아서긴 했어요. 오늘까지 일단 잡힙니다. 근데 조금 더 좀 보자. 좀 플러스권의 움직임 자체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 종목이에요. 하지만 약간의 조금은 하락에 대해서는 피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건 어떨까? 나쁘진 않습니다. 그냥 비중에 대한 부분만 조금만 줄여보시는 건 아주 조금만 줄이셨다가 다시 한번 담아보시는 전략 일단 이렇게 정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이상남 멘토님 의견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LG전자. 자, LG전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뭘까요?
LG 휴대폰이 많이 안 팔린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애플 휴대폰은 많이 팔리는데 거기에 대한 지분 가치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맞죠? 자, 그러면 주가 자체는 빠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하방 경직성이 나타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꾸준한 캐시카우가 애플 쪽에서도 잡히고 있기 때문에 LG전자가 애플에 직접 납품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LG이노텍과 LG디스플레이 지분을 누가 가지고 있다?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LG 안에서 전기전자에 대한 부분은 다 LG전자가 담당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가치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과는 제가 보는 화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한번 같이 보면, 자, 어때요? 급락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나고 다시 여기를 지금 돌파를 했죠. 상단 권역을 돌파를 했습니다. 분명히 돌파를 했고, 자, 하단 권역 보시면 이 자리 지금 65,300원짜리인데 일봉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5,300원. 자,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보자고요. 65,300원짜리 뭐 지금 거의 지지권 형국인데 제가 볼 땐 요 자리는 다시 한번 지지를 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오늘 뉴스 떴는 뉴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4분기 타사 신제품 출시에 따른 스마트폰 경쟁 심화 예상. 안 좋은 뉴스죠. 잘 됐어요.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자? 더욱더 역발상적으로 해석을 하자. 저는 65,300원대 매수에 대한 관점, 그리고 거기 자리 자체를 우리가 손절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대신 손절에 대한 관점은 어떤 가격대까지 조금 참으시냐면 65,000원까지는 손절을 조금 유보로 하세요. 어차피 가격은 65,300원, 65,000원 별 차이 안 납니다. 맞죠? 그냥 65,000원까지는 손절하지 마시고 그 가격대 혹시나 깨지면 손절, 그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좀 더 높은 수익을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현재는 추세적인 부분에서 하단 권역입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반등 자체가 나온다면 여기 상단 권역 가격대 7만원대까지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도움 드릴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코덱스 레버리지인데요. 레버리지를? 예. 혹시 이거 매수 궁금하셔서요? 아니요. 매수를 너무 일찍 해가지고 네. 비싸게 매수를 했어요. 11,085원에. 언제 사셨을까요? 한 달 좀 넘은 것 같아요. 이 어머니 비중 얼마 되세요? 40%요. 40%. 자, 어머니 아신가요? 저희가 레버리지를 말씀드리고 인버스도 말씀드릴 때 이상한 멘토님이랑 저랑 의견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 방송 계속 혹시 보세요? 계속은 못 보고요. 시간 날 때마다 보는데. 어머니 계속 보셔야 돼요. 네. 종목이 힘드시겠지만. 아니, 바쁘시다잖아요. 앞으로는 계속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버리지 저희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둘 다 계속. 그리고 재밌는 건 인버스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네. 시장이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이니까 저희 둘 다. 이상현 멘토님 종목 지금 안 드리고 있잖아요. 네. 아까 시장 본다 그러셨잖아요. 아직 모르니까. 아까 너무 조금 빠르셨어요. 네, 너무 빨리 산 거. 네, 너무 빠르셨는데 그냥 계속 자꾸 내려가더라고요. 비중이 너무 크신 것 같아요. 일단 40%다. 네.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 1900포인트 가면은 레버리지가 여기서 몇 프로 빠질까요? 5% 이상 빠질걸요? 네. 10,000원 깨집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조금 가져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항상 얘기 드리는 거지만 지수가 만약에 1900, 1800까지 오면은 다시 2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데 길어봤자 4달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 가지고 계시면야 수익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 그 산 가격은 될까요? 네, 무조건 가는데요. 네. 부탁드릴 건 또 깨져 또 다시 깨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런 흐름을 반복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전 세계적인 지금 뭐 지표들의 흐름이나 글로벌적인 정책 부분에 있어서 썩 마음에 드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재미는 없을 거예요, 한동안. 예. 네. 근데 좀 팔지 마시고 네. 가져가시고 네. 손해 안 보시는 구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네. 떨어지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네네. 다시 오면은 그때는 비중을 좀 줄여주세요. 아셨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은 2000포인트가 안 갈 일은 없습니다. 네. 그때가 되면은 수익은 몇 프로가 날까요? 제가 볼 때는 한 10% 나실 건데요. 네. 그때 되면은 비중에 대해서 진짜 고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때 아셨죠? 전화 한번 더 드려도 네, 되겠... 꼭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바로 전화인데요. 이상남 멘토님 받아주십시오. 아,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이상로입니다.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셨습니까? 저기 SK CNC가 뭐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굉장히 예. 많이 떨어지네요. 아, 이 혹시 이 방송은 자주 보시나요? 예, 요새 가끔 보고 있어요. 제가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예. 제 혹시 팔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아니, 팔라고는 못 들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예. 아, 제가 이거 중고차 얘기를 하면서 불황용 소비이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예. 지금 매수가가 혹시 얼마십니까? 26만 5천 원이요. 26만 5천 원요. 예. 자, 이거는 지금 공략을 할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SK CNC가 이렇게 주가 자체가 갑자기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뭐 지배구조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예. 실적도 좋고요. 네, 그렇죠. 그 실적 예. 좋아졌던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SK 엔카 아시죠? 잘 모르겠는데 그 SK 엔카 중고차를 예. 얘들이 사업을 같이 함으로써 실적이 크게 올라갔어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가 될 때는 그만큼 아직까지는 소비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계 소득이 조금 낮아졌을 때 중고차 시장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민간 소비에 대한 부분 자체가 너무나 위축되다 보니까 중고차 시장 자체도 얼어붙었다는 거죠. 예. 사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차를 타고 있는데 차를 바꾸고 싶어요. 근데 가계 소득이 그렇게 여의치 않으면 그냥 좀 더 타지 뭐, 고쳐서라도 타면 되지 뭐,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맞죠? 예. 자, 그러면 SK CNC가 꾸준히 캐시커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괜찮은데 거기에 대해서 주가를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 주가의 상한선 자체는 정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부분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월봉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월봉 보시면요. 자, 요 가격대, 그리고 하단 가격대. 지금 요 패턴 자체가 5만원대에서 15만원 약 3배 가량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이평선 자체를 함으로써 3년 동안의 박스권 자체를 또 그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15만원대에서 27만원대까지 다시 단기간에 크게 오르는 모습인데요.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하단 권역에서 5만원대에서 27만원대까지는 몇 년이, 지금 5년이라는 시간 내에 주가상은 500%가 이상 올라왔어요. 그 말인 즉슨 오버베팅이 조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오버베팅이냐? 여기 상단 권역 자체는 바로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 권역 자체는 지금까지 SK CNC가 하고 있던 서비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주가에 반영되는 구간이고, 주가가 여기에서 조정 파동을 거치고 빠진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여기 하단 권역, 자, 20만원짜리인데요. 자, 1봉으로 다시 넘어가서 20만원짜리.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 자리에서 보면 다시 한번 이런 화살표가 있으면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제가 월봉을 봤는데 일봉에서 봐도 신호가 나오잖아요. 그냥 요 자리 자체는 일시적인 단기적인 지지 권역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이런 박스권 자체를 이룰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타 종목으로 조금 갈아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좋다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냥 들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 방송 보지 마세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말하는 거를 좀 들어주세요. 어차피 여기에는 전문가는 많습니다. 맞죠? 전문가는 많고 거기에 대해서 실력이 있는 전문가와 실력이 없는 전문가가 또 나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예. 거기에 대한 기준 자체를 명확하게 잡고 가신다면 좀 더 덜 헷갈리실 거예요. 예.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문자인데요. 루멘스 매도할까요? 9345님. 네, 의견은요, 네, X입니다. 루멘스가요, 아까 좀 잠깐 봤는데 매수 가격 자체가 1,500원이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5,600원인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매도를 어떻게 하시라고 얘기하기도 좀 힘든 건 사실이에요. 현재 구간대에 대해서는. 전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이전에도 한번 이거 질문 오셨을 때 매도하라고 의견을 드렸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정말 제가 어떻게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서울반도체는 맨날 매도 의견 드리면서 같은 업종이니까 조심 좀 하셨어야 됐었는데 상승을 주는 포인트가 언제부터냐면요.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예요. 내년부터. 그러니까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가 작년에 워낙에 잘했기 때문에 LED 업황들이 작년에 정말 좋았어요. 근데 올해는 좀 아니거든요. 네. 이제 올해가 왜 또 이렇게 꺾이고 내년부터 좋아질 것이냐. 일단 서울반도체 얘기를 드려보자면 뭐 스마트폰 관련주들, 핸드셋 관련해서의 매출 포인트의 그 영업이익률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순수 조명 쪽이 좋은데 순수 조명 쪽으로 내년부터 좀 더 늘릴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매출 액트 포인트가 다시 개선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업종들 전부 다 내년부터 조금씩 개선상이 이루어집니다. 대만 업체, 뭐 중국 업체 이런 포인트들, 업체들이 만드는 저가 포인트들, 뭐 기술력이 딸리기 때문에 일정 특수 그 제품군들에 대해서는 수율이 좀 떨어지긴 해요. 그걸로 버티긴 하지만 저가 공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영향을 받았던 거죠. 자, 그래서 내년이 되면은 그제서 좀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당장으로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리기 힘들어요. 기다리실 수밖에 없겠죠. 비중도 20%. 네. 사실 많은 건 아니지만 좀 물타긴 하지 마시고요. 좀 기다려 볼게요. 네. 다시 반등을 주는 시점에 맞춰서 내년부터 초에서 그때부터 해서 좀 비중을 늘려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가격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긴 한데요. 다시 올라가면 그때 연락 주세요. 당장에 어떻게 가격을 잡아드리기 힘든 부분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자,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KCC 매수네요. 4131님. 네, 의견 X입니다. 이상남 멘토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자, KCC. 죄송합니다. 혀 짧은 발음이 나왔죠. KCC. 자, 오늘 주가 자체가 지금 조금 밀리는 상황이고요. 자, 요런 거 보셨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인위적인 하락이 나왔고, 지금 다시 한번, 여기 지지권력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지지권력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가가 만약에 정말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자리보다는 제가 좀 더 안전한 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도 괜찮은데,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시장이 안 좋으면 맞죠.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올라가는 턴을 한번 확인하자고요. 그 턴이 언제냐면, 자, 시청자님 TV 가까이 오세요. 자, 상단에 보시면 62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맞죠? 자, 업황은 좋아요. 예, 업황은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KC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인트에 대한 부분 이슈, 그리고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 이슈가 되면서 같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 현재 자리에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다는 거예요. 노출된 자료로 또다시 한번 올릴까, 아니면 노출되지 않은 재료로 올릴까. 노출되지 않은 재료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남은 파동 자체를 이용해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번만 더 보고 가자고요. 상승을 해서, 자, 요 포인트 62만 원짜리를 한번 돌파를 해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때 매수를 하세요. 이 자리를 돌파를 하면 그때는 주가를 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면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럼 안전한 곳은 62만 원이다. 그죠? 그 자리를 올라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담 감사드립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TV 볼륨을 전량 줄여주시겠어요? 네. 음성으로 좀 해주세요. 네. 네, 그래야지 저희랑 호흡이 맞아요, 어머니. 네,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자, 예, 어머니, 예. 어떤 종목 상담해드릴까요? 일동제약요. 일동제약이요. 사도 자, 될까 하고요. 사셔도 될까? 네. 매수 질문하셨구나. 자, 네네. 일동제약 흐름 정말 최근에 좋고 조정 나올 때마다 또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네네. 잘 움직여줍니다. 네. 어머니께서 조금은 제가 볼 때 네. 수급 좀 보실 줄 아시는 분 같아요. 네. 좀 읽으셨나 봐요. 네. 이쯤 되면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사보자. 네. 좀 고민이 되실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제가 드리는 의견은 나쁘진 않겠다라고 제 의견을 드릴 거예요. 네. 네, 의견을 드릴 건데요. 네.
부탁드릴 것은 네. 전량 막 한꺼번에 사시면 안 돼요. 네. 자, 종목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이 흐름을 추세를 따라 올라가고 큰 흐름은 이런 흐름이에요. 예, 예. 그리고 2014년도부터의 흐름을 따라 만들어 보자면 또 이 정도 포인트가 잡혀요. 예, 예. 이 바닥 포인트는 또 여기 포인트가 잡히고 예, 예. 바닥이라고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간 자체는 그냥 흔히 얘기하는 121선 라인이 겹쳐졌네요. 121선 라인 정도 포인트에 네. 바닥이 잡힐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사셔도 괜찮지만 121선까지 밀리게 되면 15,000원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네. 15,000원까지 떨어질 염두에 두시면서 현 구간 때부터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럼 분할- 지금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요? 근데 바로 당장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수급 상황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네, 네. 확실하게 당장에 사지 말라고는 또 얘기 드리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천천히 만약에 좀 5% 정도 사셨다가 올라가면 그냥 놔두시고요. 예, 예. 떨어지면은 조금 더 늘려보시고 네. 한 15,000원 정도 포인트까지는 아마 그 한계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뭐 실적 같은 경우도 그래도 꾸준하게 좀 양호한 종목에서 다시 올해 같은 경우가 순이익 같은 게 흑자로 돌아선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네. 나쁘진 않게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는 말씀드린 대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 네. 매도가 포인트는요, 어머니, 네, 네. 항상 뭐 자주 그랬는데요. 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너무 큰 욕심보다는요. 네. 1차제가 17,000원 잡아드리고요. 네, 네. 그 다음 18,000원까지만 잡아드릴게요. 예. 1차 17,000원 도달하면 네.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하셔서 전화 주셔서 상담 다시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아셨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이탄호 멘토님 받아주세요.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저기 바이오랜드를 예, 저번에 TV 보니까 신고가를 나오면 따라가는 것도 괜찮다 게 한번 사봤거든요. 예, 사봤는데 그날 뭐 상한가 가면서 그 다음날부터 올라가더만 바로 떨어지면서 예. 그러는데 오늘이 실제 또 좋다고 나왔는데도 예. 조금 올라가지를 않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 전화해봤습니다. 그래요. 자, 그 혹시 가격과 비중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29,600원에 20%. 29,600원에 20%. 예. 예, 걱정하실만 하다, 그죠? 자, 어머님. 자. 자, 어머님. 예. 예. 제가 그냥 뭐 조금 편안하게 말씀하시라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제가 그래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이제 어머님이 이제 좋은 방법이십니다. 신고가 가는 종목 쫓아가는 거 좋고. 자, 혹시 바이오랜드가 인수된 건 아세요, 어머니? 예, 텔레비스 그라데예요. 예, SKC로 인수가 됐습니다. 맞죠? 그래서 SKC가 주주가 됐고. 자, 여기에 왼쪽 상단에 한번 보시면요. 자, 요렇게 한번 딱 하면 이제 신용 비율, 오른쪽 제가 네모 박스 갑자기 나왔어요. 맞죠? 제가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맞죠? 예? 요렇게 없다가, 요 마우스를 이렇게 딱 대니까 네모 박스 갑자기 나오면서, 예. 오른쪽 하단에 보면 글씨를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신용 비율 4.9%라고 떠 있어요. 맞죠? 예. 신용 비율 4.9%. 그리고 왼쪽에 뭐 신에 요렇게 검정색이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 이 키움증권에서는 바이오랜드를 신용을 쓸 수 없어요, 이제. 예, 신용에 대한 가능이 초과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가를 가만히 보면 신용을 쓰는 세력이 두 가지입니다. 일반 개인들이 쓰거나 아니면 또 다른 부분은 바로 뭐 세력이 쓰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면, 자, 바이오랜드가 SKC에 인수되는 부분은 분명히 누군가는 알고 있었겠다, 그죠? 예. 예, 누군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거는 화장품주를 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겠죠. 좋은 실적을 발표할 거라는 거는. 화장품 재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화장품주가 저만큼 가는데 많이 팔았으니까 그러면 화장품에 대한 재료도 얘네들이 엄청 많이 찍어냈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죠? 예. 근데 신용이 들어와 있어요. 대우증권이나 뭐 딴 데 뭐 대신 아니면 우리 투자증권 신용을 쓸 수도 있습니다.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증권사보다 목표치가 있는데 이렇게 신용이 들어와 있고 신용 비율이 5% 가까이 올라와 있다는 거는 개인들이 많이 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산 주가가 쉽게 올라갑니까? 그러니까요. 아니잖아, 맞죠? 예. 예. 신고가 가는 종목 쫓아가는 거 좋습니다. 어머니 잘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는 뭐였냐면 바이오랜드에 대한 인수 부분 자체는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실적을 발표할 거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면 또 다른 재료가 노출되지 않은 부분을 찾아보자고요. 노출되지 않은 재료는 지금 상황은 없습니다.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이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러면 현재 포인트를 잡아보면 주가는 조금 더 밀릴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밀릴 수 있냐면 회사에 대한 가치가 바뀌었던 곳. 자, 이 포인트죠. 예, 23,000원대 정도 나오겠죠. 자, 월봉 한번 같이 봅니다. 자, 월봉 보시면요. 23,000원대. 자, 여기인데 주가를 어떻게 올렸냐면 자, 올리고 난 다음 거래량이 없어지고 다시 한 번 더 크게 꼭지를 세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일봉은 주봉으로 넘어가서 자, 23,000원대를 기준으로 자, 등락이 어떻게 돼요? 저항과 지지가 반복되는 구간이죠. 예? 이 자리에서 물량을 모아갔다는 거예요. 물량을 모아서 다시 한번 올렸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자리까지는 한번 밀릴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조금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어머니? 23,000원대 좀 더 사면 어떨까요? 예? 23,000원대에. 예,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예. 대신에 거기는 단기적인 반등을 보셔야 돼요, 어머니.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단가가 낮아지면 얼마 정도에 매도를 하면 될까요? 지금 그거는 추후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래서 그 반등이 나오면 27,000원까지 다시 한번 반등이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렇게 그래요? 조금 대응을 해주세요. 어머니. 그러면 23,000원에 더 네. 사가지고 27,000원 반동 오면 받아라. 예. 예,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하십시오, 어머니. 예. 아이고,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예, 예, 안녕히 고맙습니다. 계세요. 예. 예. 자, 전화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좀 상담해 드릴까요? 도전 비지원이요. 도전 비중 매수가 얼마세요? 10,000원대. 만원대? 만. 비중은요? 20%요. 20%. 사신 이유 있으세요, 어머니? 아니, 외국인도 꾸준히 사고, 그때는 기관도 이렇게 안 팔았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팔더라고요. 네, 이제 기관 팔았을 때는 그 당시에 많이 꺾여 내려갈 때 정리하셨어야 되는데 왜 안 하셨어요? 예, 근데 외국인은 거기서 더 샀거든요, 또, 그러길래. 외국인은 어머니 어디서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자, 실적이 좋게 나왔다 그랬죠, 3분기 때. 예. 근데요, 영업이익이 40억대 중반 했어요. 예. 그쵸?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영업이익이 44억이고 당기순이 46억이래요. 예, 단순 계산을 해볼게요. 들어가 보시면 2분기까지는 나와 있잖아요. 예. 영업이익 69억에서 44억을 더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113억이 됩니다. 그쵸? 예. 113억은 113억인데 184억에서 작년에서 빼버리면은 얼마가 돼야 돼요? 71억 원치를 어디서 4분기 때 해야 되거든요. 예. 될까요, 어머니? 안 돼요. 예. 순이익도 더해서 46억 더해서 106억에서 4분기 때 좀 하게 되면 그나마 좀 순이익은 조금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근데 영업이익은 조금 약간 밀릴 거예요. 확실하게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모멘텀 거리는 있지만 올라갈 거라고 자신 있게 증권사들이 얘기할 수는 없는, 매수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약간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수급 포인트가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기관들이 최근에도 다시 던져버린 거죠. 2분기 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기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또 던졌습니다. 4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또 어떻게 할까요? 기관들은 그때나마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 구간대에서 급하게 이 종목을 사실 매도하긴 힘들어 보이긴 한데 예. 비중이 20%시잖아요. 예. 비중만 조금 줄이시는 건 어떨까? 네. 이 가격대에서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4분기 때 또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생각만. 근데 개선상은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구간이긴 해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예. 이렇게 의견을 드려볼게요. 제가 일단 매도 의견 드리긴 했는데 예. 좀 바꿔볼게요. 좀 버텨보시고 예. 7,000원 깨지면 예. 그때는 조금은 어떻게 해요? 매도요?
매도를 하셔야 되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다시 7,000원 깨졌는데 답답하다 그러시면 연락 주시고 다시 반등 주면서 또 8,000원 넘어간다 싶으시면 그때 또 연락을 주세요.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예. 아셨죠? 8,000 넘어가면요. 네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정말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강연의 고지 잠깐만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입니다. 아래 바로 나오니까요. 참고하시고 서울경제 전화 주시면은 빠르게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빠르게 달려왔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민 돈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